28일부터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선 투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에 이어 말레이시아에 FA50 18대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적용했던 예대율 규제 손질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가계와 기업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조류를 먹거리가 아닌 화장품으로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지인 완도에서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 이노플럭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다음 주부터 미국이 우리 돈 50조 원 상당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과 같은 우려국에선 반도체 투자가 제한되는 만큼 우리 삼성과 SK 등 반도체 기업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지난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조금은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도록 유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것은 지난 8월 공표된 반도체 지원법 중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주는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신설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두 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날 러먼도 장관도 다들 인텔이 얼마를 받는지, 삼성이 얼마를 받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앞으로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상무부와 협약을 맺어야 합니다. 중국이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범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 운영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앨런 에스테베스 미국 상무부 차관이 우리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1년 유예 이후에 대해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둘 것이라고 밝힌 만큼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인 카이가 대규모 수출 낭보를 전했습니다.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FA50 18대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건데요. 성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해 폴란드 수출에 이어 1조 2천억 원 규모의 초대박을 또다시 터뜨렸습니다. 카이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18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카이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것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동남아 단일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 등 기존 수입국들의 높은 만족도가 말레이시아의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툭 뮤에즈 말레이시아 국방사무차관은 FA50은 다목적 성능을 갖춘 우수한 항공기라며 FA50이 말레이시아의 전투 조종사 육성 및 전투력 증강에 핵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계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가 민관군 원팀을 구성해 힘을 보탠 것이 이번 수출 계약의 1등 공신으로 꼽힙니다. 현재 정부와 공군,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방산 분야를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폴란드에 이은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을 통해 검증된 민관군 원팀 전략을 기반으로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 호주, 미국 등 전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근본 저희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은
아시아 벨트를 완성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아시아 벨트를 더 연장해가지고 한 줄기는 호주, 남미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벨트를 형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시아를 거쳐서 중동, 아프리카 또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한편 말레이시아가 도입할 FA50은 공중급유 기능과 무장 확장 등 성능이 개량된 버전으로 초도 납품은 오는 2026년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제도인 예대율 규제를 수정 혹은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남발을 막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데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이 늘어날지 또 문제는 없는지 민세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은행권에 적용됐던 예대율 규제를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늘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예대율 규제 재정비 혹은 폐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대율은 대출금 잔액을 예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 현재 105%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 있다면 최대 105만 원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은행이 내줄 수 있는 대출 규모의 상한선을 만들어 은행의 자금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자금 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의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 혹은 폐지가 논의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이는 대출 문턱이 높은 취약계층이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규모를 늘리라는 신호로도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규모가 증가해 대출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목할 점은 예대율 완화 논의에 금융당국 건전성 기준이 담기느냐입니다. 은행권은 예대율이 완화 혹은 폐지가 되더라도 건전성 관리 기준을 손보지 않는다면 대출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대율을 100%로 맞추는 건데 105%를 사실 일시적으로 완화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완화라는 게 언제까지 해줄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예대율이란 건 결국에는 건전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예대율이 완화됐다고 해서 대출을 마구잡이로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건전성 기준을 손질할 수 없는 중요한 배경인데 금융당국이 어떤 완화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건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오늘 코스피는 0.63% 하락한 2,423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전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며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이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멈춘 것으로 한미 금리 차는 1.25%로 유지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선을 또 다시 돌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PCE 물가지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CE 물가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로 예상치보다 높을 경우 연준의 매파적인 행보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PCE 물가지수와 근원 PCE 물가지수가 각각 전월보다 0.5%, 0.4% 상승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PCE 물가지수와 시장의 전망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이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 국내 증시는 낮은 PBR을 보유한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코스피는 한 주간 1.28% 내린 2,423.61포인트에 코스닥은 1.27% 하락한 778.8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개인만이 매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챗GPT 활용 계획을 발표하며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난테크놀로지, 셀바스 AI 등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완도는 국내 최대 다시마 생산 지역인데요. 완도 내 기업 이노플럭스는 청정 바다에서 난 해조류를 먹거리가 아닌 화장품으로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완도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모든 과정을 진행하며 지역 상생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완도의 대표 해조류 화장품 기업인 이노플럭스의 서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바다에 떠 있는 줄을 당기니 풍성하게 자란 수천 개의 다시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완도에 위치한 다시마 양식장 현장. 국내 다시마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전남 완도군에는 화장품 기업 이노플럭스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노플럭스의 박수미 대표는 남편과 함께 양식업을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성이 높은 것 이외에 버려지는 해조류를 보고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다 유효 성분을 추출해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도에서 생산한 다시마는 이노플럭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는 해조류에 있는 유효 성분을 추출해 어떤 조성물이 화장품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연구합니다. 해조류에서 피부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유효 성분이 후코이단인데요. 후코이단은 보습력과 항염, 또 미백, 항균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현재 이 성분은 화장품 조성료의 주요 성분으로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노플럭스는 조선대학교와 사업에 필요한 핵심 성분을 추출하고 연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실험실을 기업 연구 공간으로 활용하며 전문 컨설팅과 기술 지도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대학교 해양생물교육센터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값비싼 원료를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은 화장품 핵심 성분을 추출하는 연구실입니다. 해조류 성분 추출부터 정제까지 화장품 제조 전 모든 과정이 이뤄집니다. 연구센터에서 추출된 유효 성분으로 만들어진 화장품은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서 생산됩니다. 해양바이오 연구센터에는 이노플럭스가 입주해 있으며 화장품 생산 라인이 구축돼 있습니다. 이노플럭스가 생산하는 화장품 브랜드 마리나비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았습니다. 바다와 완도, 해초를 상징하는 마리와 바다와 아름다움을 연결시키는 매개체 해조류를 상징하는 나비의 합성어입니다. 마리나비의 제품은 토너와 앰플, 화이트닝 크림 등 기초 라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피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분만을 활용해 슬로우 뷰티를 추구한 것이 특징입니다. 과도한 성분이 들어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은 것입니다. 마리나비 화장품에는 완도의 특산물을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박수미 대표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해조류 부산물로 인한 해양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과 상생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완도 화장품 기업 최초로 홈쇼핑 방송 및 두바이, 러시아 등 화장품을 수출하여 지역 경제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노플럭스는 지역 거점 기업이라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살리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사용해 더 많은 원재료를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고 프리미엄 해조류를 활용한 제품이라는 특성이 해외 고객의 관심을 끌기 유리합니다. 이로 인해 태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국을 조금씩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노플럭스의 해조류로 화장품은 완도군 차원에서 진행하는 해양바이오 산업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완도군은 해조류 산업의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시켜 해조류 소재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해양바이오 산업에 일찍부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해양기후와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활동인 해양치유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7년 완도군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16개 치유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가 오는 4월 준공돼 5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면역력 강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데 해조류에서 건강 증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다양한 건강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소재에서 개발된 제품들을 우리 해양치유산업과 연계시켜서 먹고 바르고 입욕함으로써 건강 증진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완도 해조류를 알리기 위해 화장품 기업 이노플럭스부터 군청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노플럭스는 완도군청과 발맞춰 해조류만이 가지고 있는 유효 성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ESG 코스메틱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애플페이 도대체 언제 상용화되나 기다리는 분들 많으시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카드와 결제업계는 애플페이 출시를 의식한 듯 다양한 결제 채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곳곳에서 애플페이 착륙이 머지 않았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회원 수는 1,139만 명으로 한 달 만에 3만 8천 명 늘었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체크카드 수가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3.4% 늘었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의 발급량이 일제히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애플페이 도입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직까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카드사는 현대카드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현대카드로 애플페이를 먼저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애플페이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작한 곳도 있습니다. KT 계열사인 스마트로는 소상공인들이 추가 단말기 교체 비용 없이도 애플페이 결제를 할 수 있는 프리페이 앱을 출시했습니다. 애플페이 도입을 의식한 듯 전격 페이 동맹을 맺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지난 20일 결제와 월렛 부문 협업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간편결제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페이가 삼성카드 외에 다른 금융사와 협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네이버페이의 온라인 가맹점을, 네이버페이 사용자들은 삼성페이 결제가 가능한 모든 오프라인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양한 업권에서 페이 출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현대페이 출시를 예고하면서 간편결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롯데카드는 기존 디지로카 앱카드를 확장시켜 로카페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페이 전쟁 시대가 본격 막이 오른 가운데 삼성페이가 국내에서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여행, 호텔, 면세점 업계를 중심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요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의 실적을 거두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롯데면세점은 다음 주부터 2주간 롯데 인터넷 면세점 중국어 사이트에서 주얼리, 와치 상품을 구매하는 중국인 고객에게 특별 적립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신라면세점 역시 BC카드와 손잡고 중국 관광객을 위한 신규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중국 유학생 멤버십 클럽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공편이 증편되고 한중 비자 문제 등 각종 조치가 서서히 해제되며 관광업계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귀환이 어려웠던 국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지금 내국인 소비자들은 지금 하처분 소득이 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대출이자 늘고 물가 오르니까 지금 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국 경제 지금 굉장히 힘든데 중국인의 귀환이 상당히 지금 이제 롯데 관광개발은 이달 초부터 제주 드림타워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점에서 일할 중국어 구사 가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VIP 고객 중개, 정킷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드림타워 내 카지노가 중국 VIP들의 보복 수요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모두투어는 최근 중국어 가이드를 소집하고 현장 투입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모두투어 북경지사를 통해 현지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이전의 수요를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허가하지 않은 상태고 항공편 역시 증편을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 시기의 10분의 1 수준인 상황이라며 최소 4월 말은 되어야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다만 입국 전 검사 의무는 3월 10일까지 유지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조업자가 배 위로 올라오는 가재들을 힘겹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재들이 잘 잡히고 있지만 조업자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가재는 미국 케이준 요리를 대표하는 중요한 음식 재료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남동부를 강타한 가뭄으로 가재의 크기가 음식 재료로 쓸 만큼 자라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먹을 게 없어진 가재들이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생존을 위해 몸집을 키우는 것을 멈춰 가재들의 크기가 점차 과거보다 작아진 겁니다. 전문가는 미국 남동부 루이지애나는 미국 가재의 90%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가재의 성장과 번식이 감소해 루이지애나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강력한 눈폭풍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덮인 도시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이번 폭풍으로 미국 북부 지역에 폭설, 돌풍 등으로 수십만 명이 정전을 겪었고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번 폭풍은 워싱턴주에서 뉴잉글랜드까지 미국 북부 전역을 덮쳤습니다. 일부 지역은 46cm의 눈이 더 내릴 예정이며 체감온도 영하 40도를 만드는 80km 이상의 돌풍도 볼 수 있다고 예보됐습니다. 반면 미국 남부 지역은 며칠 동안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와 플로리다는 31도에 달하는 더운 날씨가 일요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는 극심한 더위와 건조함을 틈타 이런 폭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이 기후변화의 징후라며 미국 동해안은 비교적 온화한 겨울을 경험한 반면 북부 평원은 강설령과 저온 면에서 극심한 겨울을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장한 남성만한 덩치의 악어가 눈이 가려진 채 밧줄에 묶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야생동물위원회가 악어를 포획하는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이 악어는 플로리다 포트 피어스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85세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현지 보안관에 따르면 악어는 먼저 강아지를 공격했고 여성은 강아지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넘어져 악어에 의해 연못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희생자의 시신은 연못에서 찾아 수습했으며 사람을 공격한 악어는 안락사됐습니다. 핀란드 국방부가 최신 전투 장비인 레오파드2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계속된 동부 공략 작전에 서방 국가들로부터 러시아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탱크 등을 지원받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레오파드2 탱크 약 200여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국방부는 레오파드2 전차 세대 지원과 사용법 훈련 등 전체 1억 6천만 유로에 달하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랜드마크 에펠탑이 파란색과 노란색 조명으로 물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 1년을 맞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파리시가 에펠탑의 조명색을 우크라이나 국기를 상징하는 색으로 바꾼 겁니다. 안내 이달고 파리시장은 이번 전쟁에는 침략자가 있으며 그 침략자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을 믿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유,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이 격렬한 열망에서 아무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레아토 파르타나,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새롭게 출시한 음료입니다. 이번 신메뉴의 특이점은 커피에 올리브유를 섞는다는 점입니다. 오레아토는 기존 에스프레소에 우유만 섞는 것과 달리 우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넣어 에스프레소와 함께 섞어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레아토를 접한 소비자는 올리브유와 커피를 함께 섞는다는 건 이상한 생각이지만 특별한 점이 있고 이탈리아인들보다 외국인들에게 훨씬 매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벅스의 회사 설립자 하워드 슐츠는 오레아토가 커피의 차세대 혁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레아토가 오는 봄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일본, 중동, 영국에서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